팽창 밸브의 개념, 목적, 원리, 종류에 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개념. 냉동 시스템에서 응축기 후단에 설치되어 냉매의 온도와 압력을 낮추고 냉매량을 조절하는 밸브를 말합니다. 두 번째, 사용 목적. 냉동 부하에 따른 냉매 유량 조절. 액냉매의 원활한 증발작용을 위한 저온, 저압의 조건 형성. 압축기에서의 애압축 및 토출 온도 상승 방지. 세 번째, 원리. 유체가 노즐이나 오리피스 같이 갑자기 좁은 유로를 지날 시 외부와의 열교환 없이도 온도와 압력이 감소하는 줄통수 효과를 이용합니다. 교축 중 액냉매의 압력이 포화증 기압 이하로 떨어지면 냉매가 증발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증발잔멸을 자신으로부터 흡수하므로 액체 온도는 감소하나 전체 엔탈피 변화는 없는 등 엔탈피 과정입니다. 네 번째, 종류. 첫째, 수동식 팽창 밸브.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동으로 니들의 위치를 조정하여 냉매량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니들 밸브로 되어 있어 미세한 조절이 용이합니다. 팽창 밸브의 바이패스용으로 사용됩니다. 수동 조절식이기 때문에 사용에 숙달이 요구됩니다. 둘째, 정압식 팽창 밸브. 증발압력과 스프링 간 압력 차이에 따라 밸브 궤도율이 조정되어 증발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작동 원리를 먼저 보자면 증발압력이 상승하면 다이어프램과 밸브가 상승하여 냉매유량이 줄어들어 증발압력이 감소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증발압력이 감소하면 스프링 압력에 의해 다이어프램과 밸브가 하강하고 냉매유량이 증가하여 증발압력이 상승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증발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하 변동에 따른 적정 냉매유량 제어는 불가합니다. 증발압력이 일정하게 유지하면 부하 변동에 따른 냉매유량 제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보자면 증발압력이 상승했을 때 정압식 팽창 밸브의 경우 냉매유량을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냉동부하의 증가로 냉매 증발량이 많아져 증발압력이 상승한 경우에는 더 많은 냉매유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동부하에 대한 추정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압식 팽창 밸브는 부하 변동이 적은 냉동 시스템에 적용합니다. 또한 냉동 시스템의 정지 중에는 스프링 압력에 의해 팽창 밸브가 닫힙니다. 셋째, 온도식 팽창 밸브. 온도식 팽창 밸브는 가문통에 의해 측정된 과열도에 따라 냉매유량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과열도란 압축기 흡입 측의 냉매 온도와 냉매의 포화증 발온도의 차이를 말합니다. 냉매가 냉동부하에 비해 부족한 경우 과열도가 상승하고 과도한 경우 과열도가 감소합니다. 즉 냉매가 냉동부하에 비해 적은지 많은지를 파악하여 냉매의 유량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P1을 가문통 압력, P2가 증발기 압력, P3가 스프링 압력이라고 했을 때 P1과 P2의 차이가 P3보다 큰 경우 과열도가 크다고 판단하여 팽창 밸브 궤도율이 상승합니다. 반대로 P1과 P2의 차이가 P3보다 작은 경우 과열도가 작다고 판단하여 팽창 밸브 궤도율이 낮아집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P1은 압축기 흡입 측의 압력이며 P3는 과열도, 기준값을 스프링 압력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문통은 압축기 전달의 흡입 측 배관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온도식 팽창 밸브의 특징입니다. 가문통에는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해 압력이 변하는 가스가 봉입됩니다. 그리고 증발기의 압력을 팽창 밸브의 다이어프램 측에 전달하는 규납관이 설치됩니다. 냉동부하 변동에 맞춰 냉매, 유량 제어가 가능합니다. 전자식 팽창 밸브보다 금액이 저렴하여 중소형 냉동 시스템에 다수 적용됩니다. 증발기에 서리가 끼면 전열량이 불량해져 과열도가 낮아지고 팽창 밸브 궤도율이 낮춰 증발압력이 감소합니다. 온도식 팽창 밸브에는 내부 규납관과 외부 규납관이 있습니다. 내부 규납관은 보시다시피 증발기의 입구의 압력을 측정하여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증발기의 입구와 출구 사이에 압력 변화 보상이 안 되어 그 사이의 압력 변화가 적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외부 규납관은 증발기의 출구 측의 압력을 측정하여 전달합니다. 따라서 증발기의 입구와 출구 사이에 압력 변화 보상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외부 규납식이 더 좋은 방식입니다. 네 번째, 모세 관식입니다. 길고 얇은 관을 통과 시 온도와 압력이 감소하는 교축 현상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모세관의 마찰 손실을 이용한 방식으로 관이 길고 가늘수록 압력 저하가 큽니다.
장점으로는 장치 구조와 설치가 매우 간단하며 가격이 저렴합니다. 구조가 간단하므로 고장이 적고 냉동기 정지 시 고압측과 저압측이 평형이 되어 기동 부하가 적게 듭니다. 다만 관이 얇은 만큼 막힘에 취약하며 유지 보수가 곤란합니다. 또한 수분 동결이나 이물질에 취약합니다. 과거 에어컨이나 쇼케이스 등에 사용된 방식입니다. 모세관의 길이와 관경이 냉동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하며 인버터형 압축기가 적용되는 시스템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수분 동결 또는 이물질 막힘으로 모세관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필터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플로트식 팽창 밸브. 액면 위에 떠있는 플로트의 위치에 따라 밸브가 개폐되는 방식입니다. 저압측에 설치되는 방법과 고압측에 설치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여섯 번째, 전자식 팽창 밸브입니다. 비싸거나 중대형 냉동 시스템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고열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전자 제어 장치에 의해 냉매 유량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센서에 의해 측정된 과열도에 따라 전자 제어 장치에 의해 밸브 궤도율이 조정되며 피드백 제어 방식에 의해 냉동 변화 부하에 대응 가능하므로 가장 우수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식 팽창 밸브의 특징입니다. 냉동 부하에 관한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 응축 압력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응축기 관행각도 변화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전자 제어 장치에 의해 제어되어 응답이 빠릅니다. 유지관리에 대한 특징입니다. 전자 제어 장치이므로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고장이 상대적으로 빈번합니다. 설치에 대한 특징입니다. 감원통이 필요 없으며 센서가 감지하므로 비교적 설치 위치가 자유롭습니다. 다만 초기 투자비가 비싸며 별도 전원선 연결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소비 관련 특징. 냉동 부하에 따른 냉매유량 제어 특성이 우수하여 증발기의 열교환, 면적을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식 팽창 밸브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열전식으로 바이메탈의 열 팽창 특성을 이용하여 전압 변화를 통해 팽창 밸브를 기동합니다. 둘째, 열동식으로 봉입된 왁스의 가열에 의한 최적 변화로 팽창 밸브를 기동합니다. 셋째, 펄스폭 변주식으로 펄스 신호와 주파수 변화에 의한 솔레노이드 밸브 개폐식입니다. 넷째, 스텝 모터식으로 스텝 모터의 회전 운동을 이들의 직선 운동으로 변환하여 개폐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